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는 지난 6월 중국 TCL과 자본 업무 제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중국과 손을 잡은 건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정부 계열 펀드까지 투자하고 있는 JOLED가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중국과 손을 잡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었던 LCD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얼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와 LCD, LNG 선박 시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일본 OLED 디스플레이 시장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넘어 말도 안 되는 특허 소송까지 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OLED 평판을 깎아내리며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잘 나갈수록 일본과 중국은 더티 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질투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더티 플레이를 해도 과연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이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LCD 부분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밀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LCD 패널을 사용하던 애플은 일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최근 애플마저 OLED 대열에 합류하면서 LCD 공급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이폰 전 기종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 일본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옛날 옛적 일본 TV가 잘 나갔을 때는 일본 LCD가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뛰어난 기술인 OLED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가 OLED 개발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인 중국에게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으로 일찍이 넘어갔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대세화를 굳히고 있고요. 삼성은 OLED에 멈추지 않고 QLED를 넘어 QD 디스플레이와 QNED를 준비하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OLED를 만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등에 업고 TV 산업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8K UHD TV보다 100배 더 선명한 QLED 기술까지 개발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삼성 QLED 8K TV가 최고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위기와는 반대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경제 전반 자체가 크나큰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230조엔에 달하는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나라의 빚도 많은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심할 경우 일본 국채 가치가 급락해 일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부실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실 기업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급증해 왔는데요. 작년만 해도 90개 정도가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젠 일본의 대기업까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산을 매각했고 무인양품은 파산,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도 일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자꾸만 나빠질수록 일본 정부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굳이 한국을 향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벌여 노재팬 운동을 벌어지게 해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했고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만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경제만을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떠나라는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열려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아베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개막을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 여론은 아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죠. 경제 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어쩔 줄 모르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했습니다. K 방역을 통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그린 뉴딜,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세계 공장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은 지금 첨단 기술 특허 건수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미래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고요. 한국의 경제력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순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신가요? LG전자의 첫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 벨벳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33% 정도 늘어서 7월 하루 평균 판매량이 2,000대나 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직접 벨벳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체감비가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들의 입소문 덕분이었던 거죠. LG는 꾸준히 사회 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전자식 마스크를 기증했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된 LG의 선행은 올해만 5건이나 됩니다. 이런 LG에 감히 도발해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샤오미는 이 스마트폰이 벨벳폰과 같은 성능이지만 가격은 반값에 출시됐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중국 핸드폰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16%, 그리고 나머지 외산폰은 다 합쳐도 1%가 안 되거든요. 샤오미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이고 가전제품을 발판 삼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작전인데요. 하지만 LG는 가전제품 분야마저도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을 도발하는 중국 기업들. 과연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꺾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IT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근 중국 남부 지역을 엄습한 올해 5번째 홍수로 이재민 183만 1천여 명이 발생하고 16명이 실종됐다고 관영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중국 양대 강인 창장과 황해에 큰 홍수가 발생해 쓰촨성 등지에서 이재민 183만 1천여 명이 발생했다. 또 홍수로 16명이 실종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진 쓰촨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10여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또 쓰촨 러산에 있는 세계 최대 섣불인 러산대불이 불어난 물에 발이 잠기기도 했다. 러산대불의 발이 물에 잠긴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라고 중국망은 전했다. 쓰촨성은 전날 오전 5시 홍수 응급 대응 단계를 최고등급으로 올리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중국 수리부 장강수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중국 최대 대민 쌍샤댐에 초당 7.4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것이라면서 이는 쌍샤댐이 건설된 뒤 최대 유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이날 낮 제7호 태풍 히고스가 광둥성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 남부에는 지난달 초부터 2달 가까이 폭우가 이어진 데 이어 태풍까지 상륙해 비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샨샤댐 수문 10개 개방 사상 최대 방류 물폭탄.
중국 청정의 산샤댐이 역대 최악의 물폭탄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신경보는 이날 산샤댐에 초당 7만 6천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물이 유입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다. 2003년 건설된 산샤댐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밀려드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산샤댐은 이미 전날 10개의 수문을 열었다. 방류량은 초당 4만 8천 세제곱미터로 역시 산샤댐 건설 이후 최대다. 산샤댐 붕괴 위험설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 수리부는 산샤댐 범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장 상류에서는 1981년 이후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다. 장장의 올해 5번째 홍수는 전날 충칭을 강타했다. 충칭에서는 이번 홍수로 26만 명의 수재민이 나왔으며 2만여 상점이 침수됐다. 충칭의 대표적 관광지 홍해동은 1층이 침수됐으며 2층 상가의 상인들도 대피했다. 충칭 일대의 여러 하천 수위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8에서 9m 초과했다. 전날 오후 4시 창장 본류의 충칭 춘탄에서는 유량이 초속 7만 3,600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다. 이곳의 수위는 이날 오전 1981년 홍수 당시 수위인 191.41m 표지 위로 올라갔다. 수리부는 전날 창장과 황호의 홍수와 지로 태풍 히고스에 대처하기 위해 수재 방어 응급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차량 21대가 땅 속으로 와르르. 중스촨성의 대형 싱크홀. 한밤중에 난데없이 거대한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차량 수십여 대가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관영 CCTV 등 현지 언론은 19일 자정경 스촨성 이빈시의 한 도로에 갑자기 거대한 구멍이 생겨 차량 21대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순식간에 도로가 꺼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1대는 물론 나무와 가로 등까지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한낮에 벌어졌다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의 크기는 약 500제곱미터 정도로 최근 스촨성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8월 들어 스촨성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재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싱크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충칭시에서 보도 위를 걷던 두 시민이 갑자기 생긴 싱크홀로 인해 아래로 추락한 바 있다. 다행히 두 여성은 경상을 입는데 그쳤으며 사고 원인을 이례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산샤댐 방류로 중하류 수해 가중, 충칭, 스촨의 물폭탄. 건설 이후 최대 홍수에 직면한 세계 최대 수력 발전용 댐인 산샤댐이 올해 최대 규모로 물을 방류하면서 중하류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장장 가관측 지점의 실시간 수위를 보여주는 수위원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기준 산샤댐이 유입량은 초당 7만 2,500세제곱미터, 유출량은 초당 4만 8,400세제곱미터다. 산샤댐은 전날 최대 초당 7만 6천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되면서 11개 수문을 동시에 개방해 방류하고 있다. 산샤댐에는 23개 홍수 방류 수문이 있는데 11개 수문 개방은 올해 최다 기록이다. 피해 지역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5호 홍수의 산샤댐의 방류까지 겹치면서 중하류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충칭시와 스촨성이 홍수의 직격탄을 맞았다. 장장 5호 홍수와 장장의 지류인 자링장 2호 홍수가 충칭에서 겹치면서 18일부터 충칭시에는 홍수 대비 비상 대응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1단계가 발령됐다. 장장 5호 홍수의 물마루는 20일 오전 장장 충칭시 도심 구간을 통과했다. 20일 장장 충칭 구간에 있는 춘탄 수문관 즉수 수위는 191.62m를 기록했다. 이는 보장 수위를 8.12m 넘은 것이자 1939년 이관 즉소가 세워진 이후 최고 수위다.
홍수 최대 물마루를 만난 충칭은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26만 명의 수재민이 나왔으며 2만여 가게들이 침수됐다. 25만 명 주민이 대피했고 긴급 대피 및 대피소에 머무는 시민만 13만 명이 달한다. 스촨성에도 1단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스촨성에서는 34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9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지금까지 추산된 스촨성 직접 피해 규모만 164억 2천만 위안에 달한다. 교통 표지판도 잠겨. 중충칭 1981년 이후 최악 홍수. 중국 창장의 상류 지역인 스촨과 충칭 지역에 1981년 대홍수 이후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물이 산샤댐으로 몰려들면서 산샤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신경보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창장 상류인 집중호우가 발생, 지난 18일 홍수 경보 단계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누적 강우량이 250mm를 넘는 지역은 6만 7천 제곱킬로미터, 100mm가 넘는 지역은 22만 7천 제곱킬로미터였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945mm에 달했다. 창장강 상류 지류에서 발생한 홍수로 춘탄 수문관 즉수 홍수 수위가 3m가 올라 19일 보장 수위 5.44m를 넘어섰다. 신안, 장안 등 일부 지역에 여전히 폭우가 내려 홍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스촨과 충칭은 홍수의 직격탄을 맞았다. 스촨성에는 홍수 대비 비상 대응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